23페이지 19번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이 1대1 함수의 의미는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된다 라는 함수에 대한 조건이고요. 지금 f1이 3이고 f1이 3이고 f2랑 f3을 곱했을 때 6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x라는 정역이 이렇게 있고 y라는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정역에서 출발하는 숫자는 1, 2, 3, 4가 있고요. 공역에 이제 맺힌 숫자는 1, 2, 3, 5, 6이 있죠. 근데 1은 지금 3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2 곱하기 F3을 했을 때 6이 돼야 되는데 이 F2랑 F3은 다 이 공역에 있는 1, 2, 3, 5, 6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 F2와 F3은 절대로 둘은 같을 수 없겠죠. 왜냐면 X 하나에 Y 하나가 각각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F2가 만약에 1이라면 F3은 6이어야 되고요. F2가 2면 F3은 3이고 F2가 3이면 F3은 2가 될 수 있고 F2가 6이면 F3은 1 이렇게 짝을 맺어줄 수가 있겠는데 지금 F1이 지금 3으로 간다고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3이 될 수 있는, 즉 3으로 갈 수 있는 x의 값은 1밖에 없기 때문에 F3이 3이 되는 경우 F2가 3이 되는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밖에 없는데 우리 F2랑 F4를 더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려면 당연히 F2도 작은 값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 벌리기 했을 때 F2는 1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2는 1이니까 F2는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F4가 갈 수 있는 값은 1하고 3을 제외한 2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F2랑 F4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되려면 F4라는 값도 작은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1 플러스 2가 1 플러스 2를 계산한 3이라는 이 값이 뭐가 된다? F2와 F4의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 되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1대1 함수 x 하나에 y 하나만 찍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치역, 즉 어떤 y 치역이라는 얘기는 이 y 값에 대응되는 x가 있다는 얘기죠. 그 치역을 그었을 때 이 그래프가 하나랑 만나는지 확인하면 돼요. 지금 기억은 하나랑 만나죠? 그럼 맞고요. 여기는 여기 1부터 우리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는 이게 선을 긋다 보면 하나랑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여기 1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요. 1을 쭉 그어보면 우리 1과 만난 점들이 x가 무수히 많죠. 즉 이 1을 치역으로 갖는 x의 값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문제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1대1 함수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제외하고요. 자, 디귿번 보시면 디귿번도 쫙 그어보면 다 x랑 하나씩 만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정의역 x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0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 두 개는 우선 그릴 수 있어서 한번 그려보시면 기억번부터 그려보면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그래프예요. 자, 이거 치역이 되는 y값에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면 다 하나씩밖에 안 만나죠.
따라서 우리 기억번은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니은번 fx 즉 y는 1-x의 제곱,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거 어떻게 그리나요? 이걸 이 x 1-x의 제곱은 우리가 그 어떤 수의 제곱이 뭐 a의 제곱이라면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같거든요. 따라서 우리 이 안에 있는 1-x의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보면 부호가 다 바뀌게 되어서 x-1의 제곱이 되거든요. 우리 이 x-1의 제곱은 어떤 그래프냐면 이 x의 제곱이라는 우리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에서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x-1이 들어갔죠. x 자리에 x-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 x축으로 몇만큼 1만큼 평행 이동했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1을 지나는 1이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그래프를 1만큼 이동시키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즉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우리가 잠시만요. 얘를 좀 더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이것도 Y축에 선을 그어보면 두 개씩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1대1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의역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이 y값부터 이 부분에 해당되는 1까지 해당되는 이 그래프 자체가 뭐가 된다? 이 니은번의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빨간색만 생각하고 나머지를 지우면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과연 1대1 함수가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 치역 안에 있는 값들의 선을 그어보면 다 한 개씩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2차 함수라고 해서 반드시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역을 꼼꼼히 봐야 함수가 1대1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니은번도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귿번은 좀 같이 보면요. 사실 우리 fx는 1-x의 세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선생님은 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는 방법을 아직 모를 겁니다. 따라서 우리 1대1 함수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대1 함수라면 어떤 것이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되냐면 x1이라는 어떤 x1과 x2라는 정의역이 있는 두 원소가 만약에 어떻다면 같다면 우리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다? f의 x1과 f의 x2가 같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다? 이러면 1대1 대응이겠구나. 1대1 함수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본의 1대1 함수는 x 하나랑 y 하나가 짝지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보내는 것이 어떤 두 개가 같아야만이 그 두 개를 각각 보냈을 때의 결과값도 얻을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1대1 함수의 시스템 자체는 x랑 y가 한 쌍씩 엮여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만약에 가정에서 x1과 x2가 같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 fx1은 함수가 1-x 세제곱이니까 1-x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fx2는 1-x2의 세제곱, 위에는 x1의 세제곱이겠네요. 세제곱. 그럼 우리가 1-x의 세제곱과 1-x2의,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x1을 f에 넣은 1-x1의 세제곱과 x2를 f에 넣은 1-x2의 세제곱이 어떨 수밖에 없냐?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여기 1하고 1이 사라지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1의 세제곱은 x2의 세제곱이 되냐? 우리 x1과 x2가 같다면 당연히 각각을 세제곱한 것도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 이 방금 형광펜으로 칠한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다? 아, 이 함수도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답은 기억 니은 티귿 전체가 1대1 함수가 된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은 무엇이냐? 첫 번째 1대1 뭐가 돼야 돼요? 1대1 함수가 우선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다? 공역이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 자, 공역이 치역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공역, 우리가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애들이 공역이잖아요. 근데 치역이라는 얘기는 화살을 다 맞은 애들이 있어요. 화살을 맞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했죠. 그럼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역이 화살을 맞은 치역과 같다는 얘기는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다 화살을 맞았다. 즉 모든 y값에 대해서 그 y값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 x값이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하권 보시면 우리 절대값 함수는 아셔야 될 게 좀 설명 좀 드리면요. 우리 y는 절대값 x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이거를 수업 시간 때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고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이러한 죄송합니다. 이러한 V자 모양 얘가 절대값 x예요. y는 절대값 x. 근데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건 절대값 x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1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 x가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된다는 얘기는 얘 어떤 축 대칭이 되냐? x축 대칭이 돼요. 왜냐면 여기 양변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y는 플러스 절대값 x인데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칭에 의해서 무슨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이 플러스 1은 뭐냐? y축으로 몇만큼이다? 1만큼이다 라고 우리 수업시간 예전에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원래는 이 그래프인데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고요. 근데 이게 몇만큼 올려지냐? 1만큼 올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억번에 해당되는 그림인데, 자, 우선 얘는 실수 전체, 즉 이 y축 전체가 뭐가 되냐면 치역이 돼야 돼요. 즉 치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 y값의 결과가 되게 하는 뭐가 존재한다? x가 존재한다.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모든 곳이 치역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y값에 대해서 이렇게 일직선을 그어보면 몇 개 만나나요? x가 두 개가 만나게 되는 상황을 알 수 있고
근데 우리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는 뭐가 안 돼요? 1대1이 안 되죠. 따라서 1대1부터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억번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체크하시겠습니다. 그 니은번 보시면 니은번은 x 플러스 1을 그려보면 여기 y절편이 1이고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지금 보시면 모든 취역값에 대해서 뭐다? x가 하나씩밖에 안 만나서 뭐다? 1대1을 만족한다. 대신에 이제 보면 공역이 모두 실수라고 한 상황에서 우리 1대1 대응은 뭐다? 공역이 치역과 같다. 즉 공역이 실수이므로 치역이 뭐가 돼야 되냐? 치역이 실수여야 돼요. 즉 치역이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y축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대응되는 뭐가 존재할 거냐? x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한없이 증가를 하고 한없이 감소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y값에 대해서 다 만나는 x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우리 모든 실수가 치역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니은번은 뭐가 되냐? 비로소 1대1 대응이 되는 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자, 디귿번 보시면 디귿번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잘라지는 그래프를 좀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긴 합니다. 자, 우리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y는 x제곱을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이걸 몇 만큼 올리자? 3만큼 올리자. 여기가 3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려지냐? 이러한 이참수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만 체크하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러면 0보다 작은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은 0보다 큰 x에 대해서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이고, 우리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그림이냐면 x-1의 제곱, 즉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꼭지점이 1,2에 해당되겠고요. 지금 우리 x에다가 만약에 0을 넣을 수는 없지만 여기다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뒤에 플러스 2까지 하면 3이에요. 그러니까 0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얘가 x에 0을 넣었을 때 3을 지나니까 여기 이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에서 0,3을 지나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1,2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 정도 찍고, 그래서 이 0,3까지 지나게 되는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우리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여기에 있는 오른쪽을 지우고 이 부분만 살리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라색 할게요. 아래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약간 모양을 바꿔서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뭐다? y값에 대해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x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뭐다? 1대1은 되겠다.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되냐?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x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왼쪽 부분은 끊임없이 지금 증가를 하는 모양이 나올 거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모양이 나올 거고, 여기는 끊임없이 감소하는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어떠한 y값에 대해서 선을 그었을 때 다 만나는 x값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 이 그래프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겠다. 좀 설명이 길었지만 한 번에 좀 이해를 잘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여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는 문제는 니은하고 디귿번이 됩니다. 23번도 바로 보시면 우리 1대1 대응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당연히 기억하고 니은이죠. 기억하고 디귿이죠. 니은은 치역값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x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되지 않아요. 얘는 다 모든 y에 대해서 하나씩 만나고 얘가 지금 끊임없이 증가하고 끊임없이 감소하니까 왜냐면 공역이 모든 실수인 상황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면 이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치역이 돼야 됩니다. 즉 치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대응되는 x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y값에 대해서 그 그래프와 만나는 선을 그었을 때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x값이 반드시 존재를 하므로 이 기억번과 마찬가지로 디귿번은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우리 113쪽 보시면요. 24번 보시면 지금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에 n 플러스 1을 곱한 게 뭐가 되냐? 짝수랍니다. 이것이 짝수예요. 그럼 우리 지금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랑 n이 3일 때를 우선 대입을 해볼게요. n이 3일 때.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보면 f1, f3 얘가 짝수여야 돼요. f2, f4가 짝수여야 됩니다. f3, f4가 5가 짝수여야 됩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게 어떤 두 수를 곱해야 짝수가 되냐면요. 짝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짝수를 곱해도 가능하고요. 짝수랑 뭘 곱해도 갑니까? 홀수를 곱해도 가능해요. 즉 아셔야 될 거는 우리 곱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반드시 하나는 짝수여야 된다는 거. 우리 여기 보시면 n을 1, 2, 3을 대입해 왔는데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F3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면 첫 번째 F3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F3을 홀수라고 해보겠습니다. 홀수. 그럼 우리 보시면 아시겠죠? 봐봐요. 우리 F3이 홀수니까 이 홀수에 무엇을 곱해야 짝수가 되냐면 이 F1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1은 짝수예요.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F5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그림상 봐볼게요. 우리 함수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니까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1, 2, 3, 4, 5죠. 여기서 1, 2, 3, 4, 5예요. 우리 보시면 F1도 짝수, F5도 짝수인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1이 나타내는 짝수랑 F5가 나타내는 짝수가 달라야 돼요. 왜냐면 같아져 버리면 그 값을 갖는 x가 1하고 5 두 개 있기 때문에 우리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죠. 따라서 우리 F1과 F5가 짝수라는 얘기는 둘이 서로 다른 짝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 공역 쪽에 있는 짝수가 뭐밖에 없어요? 2랑 4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F1은 뭐 2로 같다고 하고 F5는 4로 같다고 해요. 그럼 우리 이 공역 쪽에는 더 이상 x에 대응된 짝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이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F2랑 F4를 곱했는데 짝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F2 또는 F4는 뭐여야 돼요? 짝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 봐봐요. 이미 1이 2로 갔고 5가 4로 갔어요. 그럼 우리 2하고 4라는 2하고 4도 짝수로 가야 될 텐데 이미 갈 수 있는 짝수가 없어요. 왜냐면 1과 5가 2와 4를 이미 대응을 시켜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F2랑 F4가 될 수 있는 짝수가 없으므로 이 명제는 뭐가 된다? 이 과정은 뭐가 된다? 틀렸다. 이 가정의 전제 조건이 뭐였나요? F3이 홀수일 때라고 해서 틀린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 F3이라는 얘기는 뭐다? 얘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확신을 이제 가지는 거죠. 자, F3이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봐보세요. F2랑 F4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짝수의 최소값이에요. 우리 F3이 짝수일 때 지금 보시면 F3은 지금 짝수니까 짝수 얘가 F3이 그럼 갈 수 있는 게 F2 또는 F4예요. 죄송합니다. F3이 될 수 있는 값은 공역에 있는 값 중에 2랑 4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두 번째 조건에 얘도 가져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F2랑 F4를 곱했을 때 짝수여야 된다고 했죠. 짝수라고 했죠. 근데 우리 짝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짝수, 홀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 F2랑 F4가 둘 다 짝수라고 한다면 이미 F3은 짝수인 상황에서 우리 F3, F2, F4 즉 F를 통해서 2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각각 다른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의 다른 짝수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3개 있어야 돼요. 여기는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죠. 따라서 우리 이 F2 곱하기 F4가 짝수라고 할 때 반드시 뭘 거다? F2든지 F4는 각각 뭘 거다? 홀수를 하나 맞고 짝수를 하나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F2랑 F4를 더한 게 최소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짝수하고 홀수를 택했을 때 최소값이 되는 즉 F2와 F4 즉 우리 여기 공역 쪽에 있는 값 중에서 치역이 될 수 있는 값들 중에서 공역 쪽에 있는 원소들이 이제 치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다? 홀수와 짝수 중에서 가장 우리 더했을 때 최소값이 되려면 홀수와 짝수를 최소인 값으로 고르자.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1이고 짝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2니까 둘이 더한 3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F2 플러스 F4의 최소값이 되겠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25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25번은 뭐냐면 x, 즉 x는 정역이 k보다 큰 x들인데요. 그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이 x에서 x로에서 이 x도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정역도 x이고요. 우리 치역도 x가 될 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선 저거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모양을 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 4를 하고 마이너스 4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f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여기 이 fx가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되겠고 이 축이 되는 축이 되는 값이 x는 2가 되겠고요. 우리 여기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우리 여기 x는 2에 대한 y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즉 이때 우리가 x가 어떤 k값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k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k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구간에 크거나 같은 구간에 그려진 함수가 이 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k가 이 왼쪽에 있다면 즉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면 이 함수가 그려지는 모양 자체가 뭐가 아니냐 1대1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특정 y값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몇 개가 만나요? 하나, 두 개가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k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 기준선인 2보다는 k가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k가 한 이 정도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k가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k라고 가정할게요. 즉 여기 있는 이 값이 k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이 값을 이제 k라고 가정하면 이 k보다 크거나 같은 모양이 이 모양이죠. k보다 크거나 같은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 이 모양이 이제 정역이 k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그려진 함수가 되겠고요. 우리 이 치역은, 이 파란색 부분의 치역은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뭐 a라고 한다면 a보다 크거나 같은 이 모든 값들이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치역은 뭐가 되냐?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즉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x가 있을 때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즉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k를 물어봤는데 1대1 대응은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공역이죠. 우리 x에서 x로의 함수에서 여기 부분은 공역이 되겠는데 우리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공역이 뭐랑 같다? 이 공역이 치역이랑 같아야 되겠죠. 이 공역이 지금 x이기 때문에 x가 즉 k보다 크거나 같은 x들이 이제 공역이에요. 그럼 이제 그 x에 집중하기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지금 여기 치역이 여기에 있는 이 a 값보다 크거나 같다 했잖아요. 그럼 이 a가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치역이란 것이 공역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a가 k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 점 자체는 k이면서도 그 값이 k이기 때문에 몇 컴마 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k, k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 fx가 k, k를 뭐한다? 지난다. 우리 k, k는 fx에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y는 fx에 대입을 하면 k는 k제곱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이가 지금 y니까요. 여기서 k 값 찾아보면 k제곱 마이너스 5k는 0이 되어서 k는 5 또는 0이 되는데 k는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 k는 5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거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값이 뭐 되는 값? 0 되는 값으로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값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걸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x는 마이너스 2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fx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겠죠.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없어질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 사실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부등호를 하나로 그냥 묶을게요. 즉 마이너스 2보다 작다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다.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 나왔다는 얘기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 나왔다 이기 때문에 fx는 뭐가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수가 양수여서 그냥 절대값이 사라지게 되겠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fx는 우리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묶어서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너스 2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마이너스 2를 여기 그래프에도 대입해보고 여기 그래프에도 대입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여기가 2a 플러스 2 마이너스 5여서 2a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2a 마이너스 3이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x는 마이너스 2에서 갈라지긴 하지만 이 어떤 특정한 2a 마이너스 3이라는 값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다는 거였는데 이 x가 0보다 아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고 만약에 이 x가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리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죠. 왜냐면 1대1부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냐면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여기랑 여기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한쪽의 그래프가 양수라면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 양수라면 기울기가 양수라면 이 반대쪽도 양수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쪽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의 기울기가 음수라면 반대쪽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즉 한쪽이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다른 쪽도 플러스, 한쪽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다른 쪽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이 상황을 보면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부호가 어떻나요? 기울기에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우리 어떤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곱했을 때는 반드시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 두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기울기랑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기울기가 어떻다?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여기 뒤에 곱해주면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뭐다? 0 되는 값, 0 되는 값 찾아보면 1하고 마이너스 a죠. 즉 a가 1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이 구간에서의 자연수의 최소값은 자연수는 뭐가 된다? 2가 되겠다. 답이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정역과 공역이 각각 실수 전체인 집합인 f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요.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이게 이제 훗날 배울 연속 개념과도 유사한데요. 우리 이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 2에서 갈라집니다. x는 2에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다른 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요. 즉 여기에서 뭔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이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y값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x값이 존재를 하니까 치역이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방금 색칠한 부분에 선을 그어보면 그래프랑 만나는 게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y값이 치역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공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 공역인 실수 전체가 뭐가 돼야 되냐? 치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y값이 치역이 돼야 되는데 치역이 되지 않는 점이 존재를 하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에 2를 대입한 것과 여기에 2를 대입한 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그래프에서는 2를 대입할 수는 없지만 연속, 즉
우리가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둘이 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에 똑같이 2를 대입해 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왜냐면 그 2에서 끊어지냐 이어지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2를 대입해야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첫 번째 위의 식에 2를 대입하면 7-a에 2 플러스 b가 되겠고요. 밑에 거에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4-2a 플러스 b는 2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 3a 마이너스 b는 뭐가 된다? 12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a 마이너스 첫 번째 3a 마이너스 b는 12,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우리 두 번째 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밑에 기울기가 양수죠? 1입니다. 예,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 1이라는 얘기는 양수이란 얘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7-a인데요. 방금 위에 있는 문제에서도 풀어봤지만 두 기울기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됩니다. 어떠려면 1대1이 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밑에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7-a로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a가 될 수 있는 이 7-a가 양수라는 얘기는 부등호를 정리해보면 a는 7보다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3a-b는 12이기 때문에 얘를 b로 정리해보면 b는 3a-1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근데 이 a 플러스 b는 뭐냐면 b 대신에 3a-12를 대입해보면 4a-12가 되고요. 지금 결국에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4a-12의 최대값이고, 우리 a는 7보다 작은 정수이기 때문에 이 7보다 작은 정수에서 a가 최대가 되는 값을 이 밑에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우리 7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최대인 정수는 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 4a-12의 최대값은 a가 6일 테니까 24-12라면 뭐가 되냐? 10이라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